네, 안녕하십니까, 강주혁입니다. 오늘 9월 18일 시장 같이 한번 또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18일 시장 오늘 양대 시장 모두 일단은 하락으로 마감을 했죠. 코스닥 시장은 0.86% 정도 하락을 해서 마감을 했고, 코스피 시장은 1%대 일단 조정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 시장의 하락은 어떻게 보면은 미리 예견이 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이 들어요. 우리 저번주 토요일 날 새벽에 마감했던 나스닥 시장이 좀 큰 폭으로 하락을 했고, 거기에 따른 여파로 우리 시장도 같이 하락을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것은 이 하락이 지속될 것인가 말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이 좀 중요해 보이긴 하죠. 자, 시장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부터 시작을 해서 일단 나스닥 시장은 이렇게 하락으로 추세가 이제 빠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일단 해드렸어요. 그래서 오르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기술적인 반등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해 드렸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딱 저항에 일단은 부딪혔고요. 그렇죠. 원래 그어놨던 추세선에 부딪혔고,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조정을 좀 이어나가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락 추세가 그냥 지속이 되고 있다 이렇게 봐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한 가지 더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그럼 밑에서 올라오고 있는 추세는 어떤가 라고 하는 부분도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상승 추세 아직 꺾인 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걸 눌림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흐름 자체를 보자면은 요번에 만약에 빠지는 부분은 이전에 이제 13,100포인트 언저리까지 조정은 일단 좀 열어놓고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으니까 참고는 일단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토요일 새벽에 마감을 했던 미국 시장이 굉장히 중요한데, 기존 포인트 자체는 13,895 정도 되는 걸로 보입니다. 13,895포인트. 이 부분이 일단은 좀 이탈을 하는 그러한 모습이 오늘 내일 새벽에 마감하는 미국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현상이 보여지면, 일단은 지수가 일단 13,100포인트 언저리까지 밀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국 시장을 조금 부담스럽게 하는 가장 주된 요인들 중에 하나는 바로 이제 유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WTI 기준으로 유가가 드디어 90불 일단 넘어서면서 상방 계속해서 방향성을 좀 잡아주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가가 계속해서 오르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부담이 되죠. 유가 오르는 부분은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는 개인적으로는 뭐 시장 안에서는 사우디하고 러시아의 감축 얘기가 일단 있습니다만은, 사실 러시아하고 사우디의 감축 얘기는 예전에도 계속 있었고, 그 내용이 나왔을 때 그러면은 유가가 올랐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을 해본다면 그때는 유가 빠졌어요. 그래서 단순히 러시아하고 사우디의 감산 부분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그러면 뭐 때문에 유가가 오른다라고 생각을 하냐 하면, 첫 번째는 미국의 전략 비축률을 다시금 채우고 있는 그 흐름이 좀 보여주고 있어서, 예전에는 유가가 오를 것 같으면은 미국이 전략 비축률을 일정 부분을 시장에 이렇게 내놓았단 말이죠. 내놓았기 때문에 유가가 좀 안정세를 보였다면, 최근에는 전략 비축률도 다시금 좀 채우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유가가 오르고 있다 이렇게도 봐줄 수가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최근에 이제 중국의 8월 소매 판매 나왔는데, 이게 예상치를 상회하는 모습을 일단 있었고요. 중국의 8월 산업 생산 부분도 예상치를 상승을 시키는 그런 모습이 일단은 보였습니다. 그래서 중국 경기가 지금 바닥을 친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일단 나오고 있는데, 중국이 글로벌을 봤을 때 석유 수입국, 원유 수입의 1위를 하고 있는 국가다라는 점을 감안을 해보자면, 이제 중국의 소매 판매, 소비도 살아나고 산업 생산, 경기도 좀 살아나게 되면 당연히 중국 쪽으로의 어떤 뭐라고 할까요? 석유 수요 자체가 좀 증가할 가능성이 높겠다. 그로 인해서 일단 유가가 상승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전략 비축률 때문에 유가가 상승하는 부분은 단기적인 이슈로 봐줄 수는 있습니다만은, 만약에 중국 경기가 계속해서 살아나는 모습을 보이면 유가 수준은 우리가 생각했던 수준보다도 조금 더 높아질 가능성이 일단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 생각을 하셔가지고 여러분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지 최근에 이렇게 유가가 오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가가 오를 때 항상 좀 부담스럽게 생각을 하는 부분은 바로 금리 부분이죠. 금리 부분을 보게 되면 요건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이번 9월 달에 9월 20날 이제 FOMC 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FOMC 회의에서는 어떻게 지금 금리를 예상을 하고 있냐 하면, 요거 한번 보게 되면 지금 5.25에서 5.5가 98%란 얘기는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가 5.5죠. 그렇죠? 5.5기 때문에 뭐 거의 뭐 금리 이거는 동결한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금리 부분이
요게 약간 좀 부담스러운 거 아닌데? 죄송합니다. 부담스러운 거라고 생각을 했다가 아닌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시장 안에서 이제 유가가 많이 오르면 금리 올라간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월가에서 바라보고 있는 부분은 크게 뭐 달라지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전주만 하더라도 지금이 5.5라 그랬죠. 그렇죠? 5.5라고 말씀해 드렸는데 5.5 정도 되는 부분, 5.5로 금리가 아마 동결될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이 전주만 하더라도 56%였고요. 어제는 72%까지 올랐다가 지금은 70.3%까지 떨어졌습니다만은 여전히 70% 이상이 금리는 동결할 것이다. 11월 달에도 그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것 같고, 두 번째 금리를 올린다라고 하는 부분이 지난주에는 41%까지 올랐어요. 그러다가 지금 27에서 29.2로 2%포인트 정도 올랐는데,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이전에 비해서는 여전히 금리 인상 가능성은 낮다라고 보고 있는 걸로 지금 시장은 보고 있습니다. 단지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금리 인상이 문제가 아니라 미국 경기가 연착륙 혹은 경착륙에 대한 우려 자체가 지금 좀 생기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나스닥 시장이 좀 조정을 받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이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 여러분들이 기억은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 일단 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야 되는 부분은, 그래서 우리 시장은 어떤가 라고 하는 부분이겠죠. 우리 시장 형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물이 아니고 업종으로 가서 보도록 하죠. 먼저 코스피 시장인데, 코스피 시장은 오늘 흐름은 그다지 좋지는 않아요.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 보통 시장의 움직임 자체를 잡을 때 주가 오르고 난 다음에 밀렸다가 이렇게 반등을 하잖아요. 반등을 하면 일반적으로 이전에 저항받았던 가격권에서는 좀 반등을 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고, 요건 깨고 내려가면 일반적으로 이전 저점까지 밀려버리는 그러한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기억은 일단 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최근에 주가 흐름은 어떤 식의 움직임이었는지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가 일단 이렇게 오르는 모습이 일단 있었고요. 그리고 여기서 일단 멈췄단 말이죠. 큰 모습으로 보면. 이렇게 밀렸다가 이렇게 반등을 했습니다만은 오늘 바로 이전에 형성되었던 가격권을 깨고 내려오는 모습이 일단 있어서 일단 좋아 보이진 않아요. 단순히 1% 밀렸다라고 하는 부분이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라 일단은 돌파했던 가격권이 다시금 이탈했다라는 부분이 기술적으로 굉장히 좀 부정적이다 이렇게 봐줄 수가 있을 것 같고, 단지 현재 시점에서 이제 코스피 시장을 볼 때 중요한 포인트 자체는 2572포인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572가 깨지면, 2572포인트가 깨지면 지수가 한 템포 더 하락할 수 있다. 다음번 지지 라인은 2528포인트 정도가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지 않아요? 실제로 아까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상승 추세를 일정 부분 유지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우리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추세 일단 이탈을 했고, 이번이 되돌림일 수도 있죠. 그렇죠? 지금 되돌림이 되면은 굉장히 좀 복잡해진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아까 반등 포인트로 이제 최후의 마지노선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2528 정도가 되고요. 2528포인트가 깨지면 좀 많이 아플 수도 있겠다 이렇게도 생각을 하니까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은 어떻게 보면 패턴으로 간다라고도 봐줄 수는 있습니다만은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이전에 이렇게 올라오던 추세 일단 지금 벌써 깨져 있는 상태죠. 그렇죠? 깨져 있는 상태고, 그렇죠? 깨져 있는 상태고, 지금 부분은 패턴으로 간다 이렇게도 봐줄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렇죠? 이 패턴 자체가 어떤 식으로 움직임을 주게 될지 한번 고민을 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거래소 시장과 이렇게 봤을 때는 거래소 시장과 마찬가지로 공격적으로 투자하기는 어렵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882포인트 정도가 기준으로 잡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882포인트가 깨지면 시장 한번 어그러질 수 있다라는 부분 기억을 하시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시장이 이러니까 사실은 시장 안에서 종목들 수익 내기도 좀 쉽지 않은 게 사실인데, 오늘 부분에 조금 특징적인 종목군들이 좀 있어서 언급을 조금은 해드리고 가려고 합니다. 첫 번째 종목은 KCC입니다. 오늘 오전에도, 오전이 아니라 오늘 한국경제TV 방송을 통해서도 좀 언급을 해드렸던 종목들 중에 하나인데, 최근에 그 KCC 종목이 좀 강하게 좀 반등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시장 안에서는 KCC에 대해서 최근 들어서 이제 실리콘 가격이 좀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중국 경기가 살아나면서 실리콘 부분이 상품별로 봤을 때는 12%, 8% 정도 일단 가격이 인상되는 그런 모습들도 일단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시장에 좀 반영이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최근 들어서 기관들, 외국인들 수급이 좋지가 않은데,
이 종목의 경우에는 지금 9월달 접어들어서 9월 13일부터 시작을 해서 외국인하고 기관들의 동반 순매수까지도 일단 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긍정적으로 봐주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중요한 가격권 하나 잡고 가도록 하죠. 중요 가격권은 25만 9,500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5만 9,500원 위에서만 움직임을 주면 크게 무리 없이 한번 시장이 힘들 때 우리 또 지갑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종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기억은 해 두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였나요? 제가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조금 해드렸어요. 제약바이오 관련된 종목군들이 오늘 조금 강세를 보일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을 일단 해드렸는데 제약바이오 중에서 알테오젠 오늘 한 7% 정도 또 강세 움직임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고요. 두 번째로는 중국이라든지 하는 부분에 화장품 관련된 종목군들, 미용 관련된 종목이 좀 강세 보일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해 드렸는데 오늘 클리오가 8% 정도 또 강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장을 이제 여러분들이 저와 같이 보시면서 어떤 종목이 조금 강세일 것 같다라고 하면 그들 종목군들은 조금 모아서 보시는 것도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시장은 안 좋았습니다만 오늘 화장품 관련된 종목군들도 지금 아무래지 같은 경우에는 1.69% 정도, 그 다음에 마녀공장은 강보합이라도 좀 지켜주는 그런 모습이 일단 있으니까 그 부분 기억을 해 두시고요. 세부 종목으로 봤을 때는 오늘 지금 보이는 종목은 SAMG 엔터 오늘 좀 눈에 띕니다. 아까 우리 얘기했던 종목 외에 SAMG도 여러분들이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마 이 종목은 지금 물리신 분들도 좀 많지 않을까 싶어요. 항상 종목은 이 종목이 좋다 나쁘다라고 얘기를 하기 전에 좋은 종목도 항상 타이밍을 보면서 매수를 해야 수익을 좀 끝까지 올릴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종목은 아직까지 증권사 의견이 뭐 가파르게 나오고 있지는 않아요. 증권사 의견들 보면은 최근에는 not rate 정도 투자 의견 없으므로 의견들이 계속 좀 쏟아지고 있는 모습이 일단 보여주고 있고요. 최근에 나왔던 리포트는 9월 13일 날 유한타 증권에서 일단 나왔네요. 어린이들을 위한 소비 시즌이 온다 뭐 이러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추석이 됐던 이런 부분은 좀 의미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SAMG 엔터는 요거 뭐 하는 회사인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려나? 1세대 애니메이션 기업이고요. 유아용 인기 IP 지적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회사고 IP 제작, IP라고 하면 지적재산권을 얘기를 합니다. 여기도 지금 보면 자체 IP 저거 얘기가 있는데 이게 뭐냐 하면 자체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IP 제작해서 유통하고 플랫폼으로 MT 사업까지 가능한 그런 회사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캐치 티나핑? 전 잘 모르겠는데 요게 여아 대상으로 굉장히 모르는 사람이 없다, 모르는 애들이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남아 대상으로 미니 특공대 뭐 이런 거 일단 있고요. 요거 하는 회사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기업들을 일단 하반기를 성수기로 보통 봅니다. 하반기가 이제 한국이라든지 중국 유아 완구 시장의 성수기이기 때문인데 요 이유 자체는 9월 말에 한국의 추석이 있죠. 중국은 중秋节, 그렇죠? 역시 뭐 추석하고 똑같은 건데 이런 거 일단 있고요. 11월에는 중국 강군제 있고요. 12월 달엔 크리스마스 시즌이 있다 보니까 하반기에는 실적이 좀 좋아지는 그런 부분이 일단은 있습니다. 그리고 키치 타니핑 같은 경우에는 시즌 4가 9월 27일 날 일단은 예정이 되어 있고 미니 특공대 시즌 6이 6라 그래야 될까요? 9월 29일 날 방영이 또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애들이 또 이런 거 보면은 열심히 또 사고 싶어 하죠. 그리고 원래 12월 달에 판교에서 티니핑 월드를 오픈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일단은 올 하반기로 갈수록 뭐 실적이 좋아진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차트로 보면은 일단 추세는 조금 돌아서고 있는 모습이 좀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위에서 밑으로 빠지고 있는 추세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이 추세 지금 돌려내려고 하는 모습이 일단 보이고 있어서 내일 부분 정도에 조금 관심을 한번 가져놓고 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참고는 일단 하시고 사실 지금 시장은 종목을 공략하는 그러한 시장은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서 지금 시장은 어떻게 보면 뭔가를 하기보다는 이전에 수익 났던 부분을 조금 지켜내는데 조금 더 주목을 하는 게 더 좋은 시장이긴 한데 그래도 종목이 가능성이 있으면 또 소개를 해드려야 되겠죠. 두 번째 종목은 P&H 테크라는 종목입니다. 이거는 OLED 관련된 종목인데 최근에 주가가 약세를 딛고 상방으로 조금 전환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일단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 의견 자체는 한번 찾아봐야 되겠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요즘 의견이 조금 갈리고는 있어요. P&H 테크가 괜찮다, 안 좋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의견이 좀 갈리고 있는데 항상 의견이 갈리다가 이제 한쪽으로 좋은 쪽으로 만약에 몰리면
그때가 조금 더 좋지 않을까 뭐 이렇게도 생각이 듭니다. 흐름 한번 보도록 하죠. P&H 테크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의 흐름을 보면 지금 키움증권에 조금 안 좋은 얘기가 일단 있었죠. 나무보다는 숲을 봐야 될 테다 뭐 이런 얘기들도 일단 있고 하면서 그다지 긍정적이지 않은 리포트를 조금 냈는 것 같은데 지금 보면은 보통은 저는 리포트 볼 때 좀 안 좋게 나왔던 리포트를 좀 보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안 좋게 보이는 부분들 중에서 향후에 바뀔 부분은 아니면 향후에 좀 변화될 부분은 어떤 게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에 조금 더 주목을 해서 보는 그런 경향이 좀 있는데 시장 안에서는 지금 좀 안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 없는데 목표주가 낮춰가지고 내용은 이렇네요. 내용은 지금 보면 여기에 있네요. 고객사 일부의 POLED 패널 출하가 지연이 좀 영향이 좀 있어서 3분기 같은 경우에는 사상 최대의 실적은 보일 거지만 기존에 이제 키움증권에서 예상했던 예상치는 하회할 것 같다. 그래서 목표 주가를 낮췄나요? 그리고 실적 중에서 일부가 4분기로 또 이연이 된답니다. 그래서 4분기 실적은 당초 예상치를 상회할 것 같다. 나중에는 뭐 3분기 실적이 안 좋은 이유가 3분기 실적이 중에서 일부가 4분기로 전환될 거기 때문에 3분기 실적은 좀 안 좋지만 4분기는 실적은 예상보다 더 좋아질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2023년 실적이 키움증권으로 봤을 때는 매출액은 이제 29%, 전년 대비 29% 정도 증가를 할 것으로 보이고 영업이익은 58%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LG 디스플레이의 자동차용 POLED 수주 잔고가 2023년 말에 한 7.3조 원 정도 되네요. 이게 전년 대비해서는 29% 정도 증가했는 수치고 그 다음에 2024년부터 전장용 자동차에 들어가는 POLED 생산 라인이 풀 가동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벤츠의 EQS에 탑재되고 있는 것도 지금 P&H 테크의 제품이네요. 그래서 실적이 굉장히 좀 안정적으로 잘 나오고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목표 주가를 낮추겠다 이렇게 얘기는 했습니다만은 주가가 조정이 일어나면 비중 확대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쁘지 않은 얘기네요. 그렇죠? 어찌되었든 좀 한 게 안 좋은 얘기가 그 얘기고 전체적으로는 지금 추세가 좀 전환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최근에 낙폭이 굉장히 컸었잖아요. 추세선을 부딪히면서. 근데 그 가격까지도 좀 돌려내고 있는 모습이 일단 보이고 있어서 충분히 관심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드니까 여러분들 참고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장은 일단은 안 좋아요. 방금 이제 말씀해 드렸던 세 종목 정도는 시장이 안 좋다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어떻게든 틈새를 이렇게 좀 헤쳐나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제가 오늘 리딩하면서 그런 얘기를 좀 해드렸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확률이 좀 많이 떨어진다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시장의 추세가 전환되기 전까지는 현금 꽉 쥐고 공부하면서 시장을 대응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뭔가를 좀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면 굉장히 좀 보수적으로 안전마진도 좀 많이 챙기시면서 그렇게 하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항상 그 얘기를 하죠. 밤이 깊으면은 이 밤이 계속되면 어떡하지? 라고 고민을 합니다만은 어김없이 아침이 되면 해가 떠오르는 것처럼 시장이 안 좋으면은 시장 안 좋은 게 계속될까봐 라고 고민을 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또 때가 되면 반드시 시장은 또 강세로 또 전환이 되게 되겠죠. 중요한 것은 시장이 강세로 전환될 때 내가 돈이 있느냐 없느냐가 주식 투자에서 성공을 하느냐 마느냐의 기로에 서게 된 굉장히 중요한 맥점이 된다라고 하는 거 반드시 좀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면서 오늘 일단은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고생들 많이 하셨고 내일 또 신나게 한번 놀아보도록 합시다. 내일도 놀러 오시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안녕. 내일 또 놀러 오시고 화이팅입니다. 그리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안 하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람도 반드시 좀 부탁을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의 구독은 사랑, 힘이 됩니다. 고생하셨습니다.